자,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확신을 더해 드리기 위해 더욱 강력하고 명확한 분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드립니다. 합병 이후 첫 성적표는 어땠을까요? 숨겨진 성장 잠재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셀트리온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의 문을 열어줄까요? 아니면 한 걸음 물러서 신중해야 할 시점일까요? 그 누구보다 깊이 있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도 눈을 떼지 마십시오. 셀트리온의 미래가 지금 여러분 눈앞에 펼쳐집니다. 첫 번째 순서는 기업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시간, 셀트리온의 기본 재무 분석입니다. 셀트리온은 2023년 12월 28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을 완료하며 통합 셀트리온으로 새롭게 출발했는데요. 2024년은 이 합병 이후 첫 성적표가 나온 아주 중요한 해였습니다. 자, 2024년 연간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은 3조 5,573억 원, 역대 최대 연간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은 4,920억 원을 기록하며 합병 효과와 기존 제품의 견조한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2024년 4분기에는 분기 매출 1조 549억 원, 영업이익 1,826억 원을 기록하며 강력한 성장세를 입증했죠. 그럼 가장 최근 성적인 2025년 1분기는 어땠을까요? 매출은 8,419억 원, 영업이익은 1,494억 원, 영업이익률은 17.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4%, 영업이익은 무려 870%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1분기 매출이었습니다. 출발이 아주 산뜻하다고 할 수 있겠죠. 회사는 2025년 연간 매출 목표를 5조 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 목표 달성 여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물론 합병 관련 일회성 비용 반영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시너지가 발생하는 과정을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재무 구조는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셀트리온이 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이 사업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라는 것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글로벌 종합생명공학 기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허가된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과 품질 및 효능은 동등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의약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 제품으로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 IV 제형 및 SC 제형인 진펜트라,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 유방암 치료제 허주마 등이 있고요. 최근에는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베그제마 등이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 전망이 어떠냐고요? 한마디로 매우 밝음입니다.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연평균 17.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높은 약가 부담으로 인해 각국 정부가 의료비 절감을 위해 바이오시밀러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 시장에서 셀트리온만의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첫째, 퍼스트무버 전략과 시장 선점 능력, 램시마를 통해 유럽 시장을 개척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합니다. 둘째, 압도적인 R&D 역량, 매년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수준의 생산 능력, 대규모 생산 설비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제품 공급이 가능합니다. 넷째, 촘촘하고 강력한 제품 포트폴리오, 2025년까지 총 11개의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는 총 22개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수준의 포트폴리오 확장입니다. 특히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제품은 바로 진펜트라입니다. 램시마 SC의 미국 시장 제품명인데요. 미국에서는 단순 바이오시밀러가 아닌 신약으로 출시되어 높은 약가를 인정받으며 시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미국 내 처방 건수가 전 분기 대비 77%나 급증했죠. 또한 아달리무맙 성분의 고농도 바이오시밀러인 유플라이만 역시 미국 주요 처방약 급여 관리업체 PBM 등재를 확대하며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화이자, 암젠, 산도즈 등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경쟁은 여전히 치열합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탄탄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이끄는 리더십과 지배구조는 어떨까요? 셀트리온의 창업주인 서정진 회장은 강력한 추진력과 비전을 바탕으로 회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최근 경영 일선에 복귀하여 신약 개발과 M&A 등 미래 성장 전략을 직접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가장 주목하시는 부분 중 하나, 바로 주주환원 정책인데요. 셀트리온은 최근 몇 년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서만 이미 6차례에 걸쳐
총 5,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고 매입한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유통 주식 수를 줄여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매우 효과적인 주주환원 방식입니다. 회사가 성장한 만큼 주주와 함께 나누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적극적인 주주환원은 시장의 신뢰를 얻는데 매우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주식, 지금 투자해도 괜찮은 가격일까요? 현재 주가는 저평가일까요? 고평가일까요? 숫자들을 통해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수치는 2025년 5월 21일 현재 주가 약 15만 5천 원을 기준으로 한 가정치이며 실제 주가 및 재무 데이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먼저 PER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주가가 어느 수준인지를 나타내죠. 2024년 연간 실적 기준 PER은 약 83.4배였습니다. 2024년 지배주주 순이익 약 4,230억 원, 주당 EPS 1,858원 가정시 이는 합병 관련 비용 등이 반영된 수치로 다소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은 미래에 있죠. 2025년 예상 실적 기준 포워드 PER은 약 37.7배 수준으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년 예상 지배주주 순이익 9,186억 원, 주당 EPS 4,113원, 핑거아의 컨센서스 2025년 5월 14일 기준 이는 2025년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PBR 주가 순자산 비율입니다. 회사가 보유한 순자산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데요. 2024년 말 추정 주당 순자산 BPS 약 74,318원 기준 PBR은 약 2.09배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바이오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역량이나 파이프라인 가치 등 무형자산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PBR 수치만으로 고평가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출액 대비 주가를 나타내는 PSR 주가 매출 비율은 2025년 예상 매출액 4조 2,928억 원 기준 포워드 PSR이 약 7.94배로 추정됩니다. 기업의 순수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EV/EBITDA는 2025년 예상 EBITDA 약 1조 6천억 원 기준 포워드 EV/EBITDA가 약 21.9배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 숫자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2025년 예상 실적 기준 PER 약 37.7배, EV/EBITDA 약 21.9배는 셀트리온의 과거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시기의 밸류에이션이나 글로벌 동종 고성장 바이오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강력한 신제품 출시 효과와 지속적인 연구개발 성과가 가시화될 경우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셀트리온의 적정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현재 다수의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셀트리온의 향후 12개월 목표 주가는 평균적으로 22만원에서 24만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최대 25만원에서 26만원까지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는 진펜트라의 미국 시장 성공적인 안착, 유플라이마 등 후속 바이오시밀러의 매출 확대, 그리고 신약 파이프라인의 가치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현재 주가 2025년 5월 21일 가정치 15만 5천 원과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 컨센서스 23만 원을 비교하면 약 48%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따라서 현재 셀트리온의 주가는 명백한 저평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미래 성장 잠재력과 증권가의 목표 주가 수준을 고려할 때 완전한 고평가 상태는 아니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합리적인 구간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셀트리온의 투자 매력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긍정적인 요인은 명확합니다. 강력하고 다양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특히 미국 시장에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진펜트라와 유플라이마,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매우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은 투자 매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바이오시밀러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며 신약 개발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또한 글로벌 약가이나 압력도 지속적인 부담 요인입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해야죠. 셀트리온 투자 시 주의해야 할 리스크 요인들도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사업적 리스크는 역시 신제품 출시 및 시장 확대의 불확실성입니다. 예상보다 시장 침투가 늦어지거나 경쟁 제품의 등장으로 점유율 확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리지널 제약사와의 특허 분쟁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재무적 리스크로는 환율 변동성을 들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수출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원달러, 원유로 환율 변동에 따라 수익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대규모 R&D 투자 및 설비 투자에 따른 자금 조달 및 관리의 중요성도 부각됩니다. 요즘 기업 가치 평가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 바로 ESG 경영입니다. 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구조 거버넌스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죠. 셀트리온 역시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수준의 ESG 평가 등급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회사 외부 환경, 즉 거시 경제 상황도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고금리 환경 지속, 인플레이션 압력 등은 기업의 투자 및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처럼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과 유럽의 경제 상황 및 보건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약가 규제 강화 움직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럼 셀트리온의 미래 성장 동력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어떤 성장 스토리를 써 내려갈 수 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성장 동력은 역시 차세대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의 지속적인 출시입니다.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시티 P43, 졸레어 바이오시밀러시티 P39,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시티 P41,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시티 P42, 악템라 바이오시밀러시티 P47 등 블록버스터 오리지널 의약품들의 특허 만료에 맞춰 후속 제품들이 줄줄이 시장 진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꿈꾸는 더 큰 미래, 바로 신약 개발 기업으로의 도약입니다. ADC 항체약물 접합체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고 고형암 치료제 등 혁신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 중이며 면역항암제 등 다중항체 신약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총 13개의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 IND를 제출하겠다는 구체적이고 야심찬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모든 성장 스토리가 성공적으로 현실화된다면 어떨까요? 짐펜트라와 유플라이마가 미국 시장에서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고 후속 바이오시밀러들이 각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며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된다면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는 현재보다 훨씬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언제나 변수가 많죠. 신제품들이 점진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끌고 신약 개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지속되면서 단계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그림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악의 상황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주요 제품의 경쟁 심화로 시장 확대가 예상보다 더디고 후속 파이프라인의 출시가 지연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신약 개발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없을 경우 주가는 어려운 흐름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상세하게 나눠봤는데요. 핵심만 다시 한번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은 2024년 합병 이후 성공적인 첫 해를 보내며 견조한 실적 성장세를 입증했고 2025년 1분기 역시 매우 양호한 실적으로 올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강력하고 다양한 바이오시밀러 제품 포트폴리오와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짐펜트라, 유플라이마, 그리고 미래 기업 가치를 바꿀 수 있는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마지막으로 매우 적극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주주환원 정책은 셀트리온의 투자 매력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는 짐펜트라를 비롯한 주요 신제품들의 매출 확대 효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면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셀트리온의 현재 투자 매력도는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셀트리온의 현재 투자 매력도를 중정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왜 중으로 평가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회 요인이 리스크 요인보다 다소 우세하여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합니다. 강력한 파이프라인, 입증된 R&D 및 생산 능력,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 짐펜트라를 필두로 한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 스토리는 분명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입니다. 현재 주가 수준도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이 존재하고요. 하지만 반드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변수들과 리스크 요인 또한 상존합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바이오시밀러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며 가격 인하 압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은 본질적으로 높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자본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과 금리, 환율 변동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외부 변수입니다. 따라서 중종이라는 투자 매력도 평가는 뚜렷한 성장 기회를 보유하고 있어 긍정적이나 투자자 스스로가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인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단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과 실적 개선 추이를 꾸준히 확인하면서 투자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투자는 언제나 여러분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내용들이 여러분께서 셀트리온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과 현재의 기업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나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웃음,
다음에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